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월 7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생의 승자와 패자. 패자는 과거에 산다. 하지만 승자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일하는 것을 즐긴다. 감사 스마일도 부끄럽지만 인생을 살면서 정말 굴곡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큰 실패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되었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처럼 실패를 했거나 또 실수를 했던 분들조차도 일단 그것들을 딛고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승자는 과거로부터 배우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 일하는 것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아침에 주 6일 방송을 한다라고 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뱉고 난 다음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구독자가 1만 명이 넘어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꾸준함이었고 제가 주 6일 방송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래도 신뢰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패자가 되지 마시고 승자가 되시고 또 감사함을 갖다가 실천으로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을 하면서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아이뉴스 24의 안다솜 기자님의 기사입니다. 집값 올 상반기 횡보, 전셋값은 아파트만 상승한다. 서진영 한국부동산 경영학 회장님의 인터뷰 관련해가지고 기사 내용인데 정말 신기한 거는 많은 전문가들도 올해 정말 더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제 예상대로 4월 10일 총선까지는 아예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 가격은 아파트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중에서도 방 3개짜리 아파트는 지금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마 설 명절이 지나고 3월, 4월 달 전세 가격보다는 5월 이후부터 전세 가격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특히 집값도 저는 이제 설 명절 지나고 나면 조금씩 지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급급매가 좀 있었는데 급급매가 사라지고 또 급매도 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서진영 회장님이 총선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질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요. 비아파트 규제 완화책은 공급 확대 실효성은 정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PF라든지 시행사 자기자본 최소 이제 앞으로는 이제 PF 이제 시행사가 이제 10%만 투입했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20에서 30% 정도를 투입해야지만 앞으로 이제 인허가도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까지는 횡보 국면을 보이다가 미국의 중금리가 저금리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우상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도 예전처럼 급격한 우상향이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서진영 회장님의 얼굴 모습입니다. 일단은 올해 집값 향방에 대해서 이같이 예상하면서 올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크게 4가지를 꼽아 주셨는데 글로벌 경제 위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그다음에 국내 경제 상황, 미중 갈등을 꼽았습니다. 4월 예정된 총선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으로 평가를 했는데 저는 총선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 좀 드리고요. 집값 상승은 하반기부터 전세 시장으로 아파트만 있기 여기에 아파트만 있기 있는 건 더 맞는 사실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방 3개 아파트 25평을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의 전세 가격도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집값 상승은 지금 하반기부터 올라가는데 정말 급격한 상승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 해 나갈 건데 중요한 팩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들도 이제 인지를 했어요. 이제 집값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 이제 바닥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인지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지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나의 지금 상황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더더욱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현금이 많으시고 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것들은 고민 안 하시겠지만 다들 없는 돈에 또 없는 또 내가 그런 살림에 내 집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종잣돈이 있거나 또 어떤 내가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나쁜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부합을 했다. 이 부합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고 중요한 거는 지금 역전세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일단 부합에 있는데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 정말 부족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항 제1풍경채도 이제 거의 이제 마감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남아 있더라도 이제 저층에 몇 세대 남지 않았다는 말씀 드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차후에 이제 장항 지구에 이제 분양하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7억에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분양과 관련해 가지고도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계속 내놨는데 이제 땅값하고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는 분양하는 3기 신도시 분양하는 사전청약 분양가도 그러니까 작년에 사전청약 분양가랑 재작년에 사전청약 분양가랑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가격은 계속 오르고 물가도 계속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분양가는 결코 내려갈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도 지금의 7억에 8억에 내가 준신축 5년 이내 10년 이내 아파트를 매수해도 전혀 문제되지는 않는다. 만약에 9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자금 사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고 또 6억 이하로도 지금 고양시 삼송에 있어요. 6억 이하 27평은 있습니다. 신원동이라든지 또 향동이라든지 이런 25평, 27평은 6억 이하로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혼부부가 30평으로 바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신혼부부가 30평 먼저 들어가는 것보다 25평이나 27평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 출산해서 어릴 때 한번 갈아타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기 때문에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꼭 이 말 명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값은 서울 접근성이 결정합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집값은 개발계획이 발표했을 때 한번 상승하고 눈으로 봤을 때 착공했을 때 또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완공되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GTX-A가 이제 곧 이제 개통을 합니다. 그러면 개통하기 전에 지금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 또 만약에 내가 매도를 갖다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매도 타이밍은 총선 이후 7월 이후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거래도 잘 될 것이고 가격도 분명히 더 높게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아파트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이 대책은 아마 다음번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비아파트 규제는 다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는 소신껏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60제곱은 아예 대책이 먹힐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한 84제곱으로 일단 완화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의 주택수 배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고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또 취득세 완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정부가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갖다가 사라라고 하는 거는 아파트를 갖다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지금 교수님처럼 저도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은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재건축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때 이제 판단을 하거나 그때 투자를 하는 수요가 생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전매 제한이라든지 시행령 개정령을 통해 가지고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이라 폐지하지 못해서 시장에 혼란을 준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마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 또 이제 국회에서 또 논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엄밀히 따지게 되면 지금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팩트 하나는, 예전에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타운하우스라든지 오피스텔이 다 있어가지고, 심지어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다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대체해가지고 그렇게라도 투자를 했거나 거기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고 아파트에 살고 싶어합니다. 사고 사는 거랑은 다르지만, 예전에는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살았거나 이렇게 하는 수요가 그렇게 지금보다는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살기를 더 희망하고 또 투자를 하기를 더 희망하기 때문에, 또 지방에 있는 외지인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희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BF 이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시행사 자기 자본을 최소 2에서 30%로 이제 20%에서 30%로 투입을 해 나가서 이제 제도적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실 우려 부분을 갖다가 아마 조금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시행사 자기 자본이 20%가 아니어도 시행을 했었거든요. 이런 우리나라 PF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 또 침체가 또 일어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이 PF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은 제가 생각했을 때 3기 신도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만 아파트 공급이 계획대로 지금 2020년 후반, 2027년, 8년, 9년도에 들어오는데, 지금 3기 신도시 착공한 것도 지금 없고 착공도 지금 늦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진영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값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부터는 상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신이라서, 아니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현장에 있잖아요. 부동산 현장에.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바깥에서 보는 거지만, 저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보고, 또 사람들이 어떤 집을 선호하는지, 또 왜 지금 매도를 하는지를 갖다가 현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보다 더 현장을 갖다 더 빨리 캐치한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헤드라인 이 제목처럼 집값이 올 상반기까지 행보할 이 시기에 정말 늦기 전에 올 전반기에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전세값은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5월에 전세 만기가 있는 분이 집주인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2월 달에 지금 전세를 얻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5월 달에 만기인데 왜 2월 달에 전세를 얻을까요? 그 정도로 지금 전세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세입자들, 임차인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2년 후에 지금 2026년에 집값이 지금처럼,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갖다가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아이파크가 9.3, 그 다음에 리시빌 센트럴파크가 7억, 그 다음에 현대 해리엇이 6.3, 그 다음에 지금 지중해 센트럴프리즈가 9억에 13억, 여기 북한산 유보라가 9.2, 그 다음에 신원동에 보면 동일 스위트 2차가 5.5에서 8억, 그리고 여기가 지금 6.85에서 이렇게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매가 지금 5.6에 되어 있는 이 금액이 앞으로 2년까지도 아니죠. 앞으로 3개월 지나서 이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을지 캡처를 해가지고 내가 3개월 있다가 정말 한번 이 금액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지를 정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제 말씀대로 원흥역에 있는 7억대, 8억대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금 초역세권 아파트를 34평을 7억대, 8억 초반에 살 수 있는지, 지축에 있는 아파트를 8억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최근에 향동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양 은평선 개통하고 난 뒤로 지금 갔는데, 야, DMC 호반베리듐 같은 경우도 7억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올랐네요. 여기도 이제 8.8이네요. 지금 호반베리듐 더폴의 3단지 같은 경우에 물론 이게 30평이겠지만 7.5에 지금 있고요. 8.0에도 지금 리슈빌 더 포레스트도 있는데, 정말 향동도 지금 8억에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색 등산드 타운은 지금 12억이에요. 12억. 여기 12억이에요. 12억.
근데 서울과 고향의 차이, 이 행정구역 차이 하나로 여기는 8억, 여기는 12억입니다. 4억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억이 비쌉니까? 12억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7억에 8억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 삼성벨트의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 드리고, 올 하반기에 가격이 올라갈 때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설 명절 전에, 물론 의사결정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설 명절 전에 의사결정하지 마시고 설 명절 이후에라도 의사결정을 하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소신껏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또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겠네요. 어쨌든 감사스마일은 2월 8일 아침에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설 명절 이후에 집값이 지금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더 내려갈 일은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왜 이렇게 자꾸 내 집 마련을 해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세랑 월세랑 살아도 만약에 전세 월세 전세 5억으로 계속 살아요. 내 집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또 이사를 가야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그냥 이사 가지 마시고, 어차피 내가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금 하나 내 집 조그맣게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서 그냥 대출 이자 갚으면, 제가 해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소비를 더 억제시킬 수 있고, 또 이런 예를 들어서 차를 바꾸는 거나 핸드폰을 바꿀 때 조금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40대, 50대 더 늦기 전에, 특히 20, 30대 분들은 더 빨리 움직이시는데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꼭 하루라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